한국은 단지 우리 일본을 따라온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일 뿐이고 일본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이시가와 수석 대표의 발언에 장내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이곳은 독일에서 진행된 세계 환경보호 세미나장. 대체 무슨 일로 일본 대표단은 이렇게 흥분해서 막말을 늘어놓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환경부서 실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 그들의 환경 관리 시스템은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한국과 같은 나라는 그저 빠르게 성장한 작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열린 세계 환경 보호 세미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독일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발표가 별로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미국처럼 환경 문제를 잘 관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발표는 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놀랍게도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세미나장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경 문제에서 한국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발표는 계속되었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선진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한국에 대해 편협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을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한국의 환경적 성과가 이렇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라고? 저는 계속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발표 하나로 이렇게 극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의 고정관념이 너무 깊었죠.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는 맞지만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뭔가 과장된 부분이 있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그 교수도 그 발표도 분명히 진지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관련 자료들을 뒤져보는 중 나는 놀라운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에서 들은 것처럼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재활용된 음식물 쓰레기는 단순히 버려지지 않고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어 전력과 난방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는 하루에 80대 이상의 트럭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처리되어 가축 사료나 퇴비로 변환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까지 생산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자원 재활용의 차원을 넘어선 성과였습니다. 나는 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한국의 발표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을까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은 단지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일 뿐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환경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한국의 진짜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에 동참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동력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냈을까요?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다음날 있을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날 세미나장에는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나는 드디어 한국 대표단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 발표 이후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직전이었죠. 나는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인 정연호 박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박사님, 어제 발표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이토록 큰 성과를 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원 부족과 전쟁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가진 자원 절약의 문화가 환경 문제 해결에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은 뜻밖이었죠. 하지만 나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건가요?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문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한국은 2013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이 시스템이 도입되자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RFID 시스템을 통해 각 가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는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들고 국민들이 자신의 쓰레기 배출량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제도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인 것이 성공의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죠. 한국이 이런 기술적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했을까요? 미국에서도 다양한 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동안 경제 발전과 더불어 여러 환경 문제를 경험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단순히 정부의 지시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해왔고 학교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의식적 변화와 그들이 가진 자원 절약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내면의 힘과 지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호 박사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과 정책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변화가 바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한국 대표단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말하는 문화적 차이가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그 부분을 설명하며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의 힘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을 아끼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다 보니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환경 정책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잔반 없는 식당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문화를 장려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식당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손님들 역시 자발적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시스템이나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생활 방식을 바꿔가며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자원 절약의 전통과 이를 사회 전반에 걸쳐 받아들인 국민들의 협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박사는 한국이 성공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교육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물을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실생활에서 그 가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국이 가진 큰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에 걸쳐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바꾸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국민들의 의식부터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문화적, 교육적 변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겹쳐져 오늘날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성과를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는 계속되었고 이제 각국 대표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인 이시가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일본의 성과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을 의식한 듯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도 흥미롭습니다만 일본은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이제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는 훨씬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죠. 이시가와의 말은 자신감이 넘쳤고 한국의 성과를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세미나장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나 역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시가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더 우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재활용 습관을 익혀왔습니다. 한국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명백히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일본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시가와는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단지 따라온 나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 정연호 박사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한국의 구체적인 성과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떠올리며 이시가와의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의 세미나 주최자인 슈미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시가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제 반박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시가와를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시가와 씨, 일본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당신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이시가와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슈미트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서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생성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국이 단기간에 이뤄낸 변화와 혁신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모두가 슈미트 교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시가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또한 일본이 재활용에서 더 앞서 있다고 주장하셨지만 한국은 이미 전력 생산과 자원화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이나 시스템의 성공이 아닌 사회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일본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시가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장은 조용해졌고 나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그들의 혁신과 국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 이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이시가와는 슈미트 교수의 반박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할 수 없다는 듯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고 해서 세계를 구하는 나라라도 되는 겁니까? 그는 조롱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의 작은 성공을 존중하려 합니다만 그들이 해낸 것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진정한 환경 리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시가와의 비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극단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은 단지 우리 일본을 따라온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일 뿐이고 일본처럼 체계적이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몇 가지 수치로 자랑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그저 다른 선진국들의 기술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한국이 진정으로 환경 문제에서 세계를 선도하려면 적어도 일본만큼의 역사를 쌓아야 할 겁니다. 그저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이시가와의 발언은 명백히 도를 넘었습니다. 세미나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몇몇 참가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그의 자만심과 무시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슈미트 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이시가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가와 씨, 저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이렇게 과장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도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슈미트 교수는 한 발짝 더 나아가며 명확하고 차분한 어조로 이시가와의 논리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성과를 단지 우연이나 단기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95%에 달하며 그 과정에서 생성된 바이오가스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전력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자원을 에너지 자립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반드시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결코 따라하는 성과가 아닙니다. 이시가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지만 슈미트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시가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일본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흉내내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음식물 재활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아니라 혁신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시가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보였고 세미나장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과의 질입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는 단순히 작은 나라에서 나온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입니다. 그들이 이룬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하며 다른 나라들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더 이상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혁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세미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이시가와의 근거 없는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국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속으로 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자만심과 무시가 그들의 논리적 기반을 상실하는 순간이었으며 한국이 이룬 성과가 단지 운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시가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의 발언은 독일의 슈미트 교수에 의해 완벽히 논파되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잠시 침묵 속에 빠졌고 모두가 슈미트 교수의 논리적인 반박에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대표단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연호 박사는 자리를 천천히 일어나며 그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띠며 세미나장 중앙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국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시가와 씨의 발언에 대한 반박은 이미 잘 이루어졌으니 저는 한국이 이루어낸 구체적인 성과와 데이터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 박사는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은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량제를 넘어서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정부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 박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약 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재활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전력 생산과 도시 난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오가스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도시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는 서울 시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하여 그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정 박사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며 한국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쓰레기 관리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국적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습관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변화는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청중을 바라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꾸준한 혁신과 국민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한국이 이룬 변화는 그 누구도 쉽게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일본, 독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정 박사의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시가와의 극단적인 비하와 논란을 넘어서 한국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미래로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시가와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세미나장은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협력의 힘에 대해 감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연호 박사의 발언 이후 갈등의 여파는 사라지고 모두가 한국의 성과에 감탄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시가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논리적인 반박을 당한 이후로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슈미트 교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그중 일부는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이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이룩한 성과와 배울 점도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일본과 같은 나라가 이끄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 한국과 같은 새로운 선도국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연호 박사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단지 한 나라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자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해야 할 시대입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그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모델입니다. 슈미트 교수의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조용한 동의의 분위기로 감돌았습니다. 갈등을 넘어 더 발전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 순간 이시가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어 청중을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로 혁신을 이루었고 그 성과가 단순한 수치나 우연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시가와는 정연호 박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당신의 발표와 논리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우리 일본이 한국의 성과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연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시가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가와 씨.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미나장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이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자존심은 사라지고 모두가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된 것이죠. 이시가와조차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이룬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가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혁신을 배우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은 커다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오늘을 기점으로 더 나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단지 그들만의 자랑이 아니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연호 박사와 이시가와가 악수를 나누며 세미나장은 다시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로 넘쳐났습니다. 독일에서의 세미나가 끝난 후 나는 새로운 시각과 결심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나는 단지 한국의 성과만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교훈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과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배운 점을 미국 내에서 공유하고 더 나은 환경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며칠 후 나는 미국 의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하기로 예정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미국에 전달할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회의실에 들어서자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나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고 자료를 준비하며 미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 환경 보호 세미나에 참석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바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을 소개하며 그 성과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 덕분에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 이상 감소했으며 재활용률은 무려 95%에 이르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성공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이오가스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바이오가스가 수천 가구의 전력과 난방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미국이 왜 이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런 혁신적 자원 활용입니다. 미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 해결 방안에 있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에너지 자립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지 정책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들이 이룬 성과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경험을 본받아 미국 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끝내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시스템과 그것이 미국에 가져다줄 가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교훈을 미국 내 환경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앞서야 할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들이 이룬 성과를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독일에서의 세미나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분명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훈을 미국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의회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중요한 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협력의 힘입니다. 그들은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았고 그 결과는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성과는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변화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함께하는 데서 나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토록 강하게 느꼈던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그들의 크기나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온 국민이 협력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나는 말을 마무리하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그 해결의 열쇠는 전 세계가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의사당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교훈이 이제 미국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위해 내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 때 더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임스 팀장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 가장 앞서 있다는 사실에 저도 다시 한번 크게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가까운 분들과 사연을 공유해서 나누어 보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